네, 전 시간에 어제 했었던 조건문과 반복문을 리뷰를 좀 해봤어요. 리뷰를 했었는데 중첩 반복문이 있었죠. 연습 문제 드렸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구구단을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어요. 연습 문제 1번이라고 있었죠.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하는 거였었고요. 저는 어, 포문하고요. 포문하고 그 다음에 와일문으로 두 가지를 작성해서 보여드렸었어요. 네. 한번 일단 실행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포문으로 작성된 코드입니다. 실행된 결과는요. 9구단 2단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2 곱하기 1부터 그 다음에 2 곱하기 9까지를 출력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쭉 그려줘요. 대쉬 라인을 그려주고 3단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부터 그 다음에 3 곱하기 9까지를 출력한 다음에 대시라는 그려줍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반복을 하냐면 9단까지 반복을 하고 PL, SQL 프로시저가 종료하게 됩니다. 자, 실행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변수가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for를 이용하실 때는요, declare에서 변수를 별도로 선언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물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도 괜찮기는 한데, 굳이, 별도로 선언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forx라고만 그러면 그 변수 선언이 같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x가 얼마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자, 여기 왔겠죠? 자, 여기를 1번 문장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or가 2번 문장이라고 할게요. 2번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2번 문장 안에서 실행할 문장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문장이고요. 이 세 번째 문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바깥쪽 포문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구조가. 그 다음에 안쪽은 마찬가지로 요 안에서만 이렇게 반복하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x는 2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는 처음에 2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출력을 해요. 2단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게 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2단이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x가 2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y가 얼마예요? 처음이니까 1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폼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력하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x 곱하기 y라고 출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출력하는 게 2 곱하기 1 하고 출력을 하는 거죠. 결과값까지. 자, 그러면 2-1번 문장이 끝났네요. 2-1번 문장이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end 루프예요. 아직 루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무슨 변수에 있는 값만 바뀌어요? y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만 바뀌어요. 여기만 2로 바뀌었죠. x는 여전히 얼마예요? x는 여전히 2잖아요. 그죠? 바뀐 적이 없어요. 여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할 때, x는 바뀐 적이 없어요. y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x는 그대로 있고, 곱하기에다가 y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결과값 출력할 거고요. 그죠? 다시 올라가면 또 뭐만 바뀌어요? y만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출력을 하겠죠. 자, 얘가 어디까지 반복이 되냐면 y가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바뀌어요?
9까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y가 9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2 곱하기 9를 출력을 하겠죠. 그죠? 자, 이제 더 이상 y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할 게 없어요. 끝났어요. 그죠? 끝났으니까 이제 3번 문장이 그때 실행되는 거예요. 3번 문장은 2번의 for loop가 다 끝난 다음에 3번이 실행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그리고 3번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요? 다시 올라가요. 루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반복문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x가 뭘로 바뀌어요, 이제? 아, 이제서야 x가 얼마로 바뀌냐면 x가 2에서 그 다음 숫자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시 1번 문장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죠? 1번 문장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니까 3단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3단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장도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죠, 여기. 2번 문장도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y가 다시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3 곱하기 1은 하고서 출력하는 거겠죠. 맞아요? 자, 이거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이 계속해서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y가 언제까지? y가 9까지. 3 곱하기 9까지 또 반복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끝나고 나면 3번. 그때서야 3번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x가 y에 대한 게 전부 끝난 다음에 y에 대한 게 전부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x가 또 4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니까 9단까지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거든요. 자, 폼은 이해되시죠? 폼은 이해되시죠? 자, 똑같은 코드를 while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코드를 while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가 포문에 비해서는 조금 길어요. 길죠? 자, 우선 변수가 선언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돼요. 2단, 3단, 4단, 이라고 단이라고 할 변수. 2단부터 시작할 거니까 2라고 했고요. 초기 값을. 그 다음에 2단을 하려면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숫자를 y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1이라고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언제 얘가 설정이 되는지, y 값이 언제 들어가는지 볼게요. 여기서는. 자, 처음에 x가 2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럼 x는 2, 그죠? x는 2. y는 아직 값이 없어요. y는 아직 값이 없어요. 변수는 있지만, 아직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자, 여기서도, 어, while이 있고요. while 루프가 있어요. 이 루프가 끝나는 곳은 여기 루프. 그래서 이 루프에서는 요렇게 여기까지 반복하는 거고요. 자, 안쪽에 또 루프가 있어요. while 루프가 있어요. 안쪽에도 while 루프가 있는데 여기는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문장이 몇 개의 문장이 있냐면 여기 1번 문장, 여기 2번 문장, 그리고 while 루프 여기가 3번 문장. 3번 문장 안에서 여기가 3-1번 문장, 그리고 여기 3-2번 문장. 3번 안에서 반복해야 될 코드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문장,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문장. 이렇게 전체 while 문장은 그 안에 반복해야 될 문장이 다섯 개의 문장이 있어요. 코드 구조 이해되시죠? 음. 자, 첫 번째 1번에서 하는 일은 몇 단 하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하고 출력을 하겠죠. 제일 처음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2단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문장 실행했으니까 2번 문장 실행하겠죠. 이때 y가 얼마가 돼요? 이때 y가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건은 y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3-1번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3-1번 문장은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2번 문장까지 실행을 해야 돼요. 루프 안에서. y가 뭘로 바뀌었어요? 1 더하기 1이 됐죠. 1 더하기 1이 됐으니까 2번이 된 거예요. 2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3-2번 문장이 실행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서야 3번 문장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while문 올라가죠. 자,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뭐만 비교해요? y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죠? 9보다 작죠? 얘만 비교하는 거죠, 얘만. 그럼 다시 들어오겠죠. 다시 요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3-1번 문장이 먼저 실행돼야 되겠죠? 출력하는 거 뭐예요? x. 근데 x는 그대로 있잖아요. x는 그대로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y 출력하잖아요. y가 2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하고서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y가 2 더하기 1이 이제는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2 더하기 1이니까 y는 3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계속 반복하겠죠. 어. 그래서 y가 3일 때는 2 곱하기 3을 출력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하다 보면은요. 반복하다 보면 y가 9일 때가 있어요. 그쵸? 9는 9보다 작거나 같죠? 9는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들어와서 2 곱하기 9는 하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가 뭘로 바뀌어요? y가 일단 10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2번에서 y는 10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10은 9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때 3번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3번 반복문이 그때서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4번 문장. 그때서야 4번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 점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문장. 5번 문장이 실행이 되죠. 5번 문장은 뭐예요? x 더하기 1. x가 2였잖아요. x가 2였으니까 x는 3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5번 문장까지 끝났으니까 루프를 반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x는 9보다 작죠. 자, 그럼 1번 문장 또 실행하겠네요. 1번 문장 또 실행하면 이제는 3다라고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자, 2번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예요. 2번 문장이 다시 실행됐다예요. 2번 문장 다시 실행하니까 y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y가 1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얼마였었는데? 그 전까지는 10이었죠. 이때 1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니까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1.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요 안에서 1부터 9까지 출력하고요. 1부터 9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출력하다가 y가 10이 되면 루프를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4번 문장, 5번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9단, 마찬가지 방법으로 9단까지 실행이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제가 주의할 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보통 while문을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흔히 하는 실수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보겠습니다. 일단 얘 실행 한번 해볼까요? 2단까지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3단부터는 출력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9단까지. 네, 요거 어제 아마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코드. 왜 3단부터 실행이 되는 코드가 없는지. 아까랑 다른 점을 보면, 바깥쪽 while 루프가 있고,
바깥쪽 while 루프는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안쪽에 중첩되어져 있는 안쪽 루프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안쪽에 있는 코드가 여기가 1번 문장. 아까 2번 문장이 사라졌죠? 루프가 2번 문장이 됐어요. 2번 문장이고, 여기는 2번 문장 안에서의 첫 번째 문장, 여기는 2번 문장 안에서의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문장, 여기가 네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이 끝나고 나면 반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자, 처음에 x가 2이고 y도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x는 2고 y는 2다. 1이다. 그죠? 그래서 몇 단, 요거 출력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y가 9보다 작죠? 9보다 작죠? 1이, 지금 1이잖아요. 1이니까. 그럼 들어와서 x 곱하기 y, x 곱하기 y 출력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y가 1이 됐죠. 아, 더하기 1이 됐죠.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로 바뀌었고. 2로 바뀌었고, 여기서는 다시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3, 4, 5, 6. 자, y가 9인 경우. y가 9인 경우에는 2 곱하기 y니까 2 곱하기 9 출력하는 거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예요. 2-2번이 실행이 됐어요. 2-2번이 실행이 되니까 y가 얼마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10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른 색깔로 좀 할까요? 네. y가 10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지금. 아시겠죠? 네. 자, y가 10이 됐으니까 이제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와서 3번이 실행이 됐고, 대쉬 이렇게 그려주는 거. 3번이 실행이 됐고 4번 문장 x 더하기 1이니까 x가 3이 됐어요. 그리고 루프를 반복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3은 9보다 작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3단하고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3단하고 출력을 했고. 자, 근데 2번 문장, 1번 다음에 2번 문장 실행해야 되죠. y 지금 얼마예요? y가 10이잖아요. 10은 9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이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실행될 수 없으면 그냥 3번 문장 실행하고 4번 문장 실행해서 x는 4로 바뀌고 다시 올라가서 4단이라고 출력하고 여기는 또 실행될 게 없고 y가 계속해서 10이니까 y가 계속해서 10이어서 실행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x가 또 5로 바뀌고 6으로 바뀌고 7로 바뀌고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while문을 시작하기 전에 y 값이 반드시 1로 바뀌는 코드가 있어야 된다. 이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단을 출력할 때 곱하기 1부터 9까지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단을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4단을 출력할 때에도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를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y를 1로 바꾸겠다. y 값을 1로 바꾸겠다라는 코드가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 여기서는 초기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와서 y 값이 1로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어제 저는 여기는 이렇게만 했었을 거예요. 이게 while문 하실 때 그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이고, 뭐 질문 주셨던 분이, 출력하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3단, 4단, 5단이 출력이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요 코드가 실행되는 게 x가 2일 때에도 여기 실행이 되죠. x가 3일 때에도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x가 4일 때에도 여기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행되는 횟수가 y가 1부터 9까지
9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에도 y는 1부터 y는 9까지 9번 실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은 전부 몇 번 실행이 되는 거냐면 18번. 2단부터 9단까지 8번. 아, 아니죠. 아니죠. 8, 9, 72, 72번. 72번 프린트하는 72회, 72회 프린트하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하게 되면 for문보다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초기화해주는 문장. 그 다음에 이런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while문 안에서 y 값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가 무한히 반복돼 버리는 코드가 돼버리죠.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넣지 않아서 무한 루프를 만드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실수하고 나서야 이거 무한 루프네, 고쳐야지. 네, 그런 경우도 저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에서는요, 연습 문제 2번에서는 엑짓을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엑짓을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중첩된 반복문에서,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반복문이죠. 내부에 있는 반복문에서 바깥쪽 반복문에서 사용한 외부 반복문에서 선언한 변수를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패턴도 잘 봐두시면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요 문장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x 값이 2이면 반복문이 for y in 1부터 2까지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문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이 다음에는 3이잖아요. 그죠? x가 3일 때에는 이 문장은 1부터 3까지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값은 4죠. 그 다음 값은 4니까 x가 4일 때에는 x가 4일 때에는 여기 있는 문장은 y가 1부터 4까지다라는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위쪽에서 사용한 변수, 외부 포문에서 선언한 변수를 안쪽 포문에서 그 변수를 이용해서 포문이 반복하는 횟수가 달라지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게 그, 이런 패턴도 잘 봐주시면 엑짓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코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코드를 적게 사용하는 게 좋은 코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결과를 주니까 사실은 뭐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성능을 주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성능에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둘 다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도 엑짓을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부,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에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 while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요거 하나만 while문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while이고요. 죄송합니다. declare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declare, 선언하겠다. 그 다음에 begin, 시작하겠다. end, procedure, 끝내겠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죠. 어. 자, 그 다음에 2단, 3단, 4단으로 사용할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x라고 할게요. 타입은 number. 값을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y. 이거는 number라고 말할게요. 아직 어떤 값을 넣을지는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while문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그래서 while x가 언제일 때 2, 3, 4, 5, 6, 7, 8, 9일 때 그러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돼요. while 루프. 자, 이게 루프를 시작했으면 그 루프를 먼저 닫고 그 안쪽에서 들여쓰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좋겠죠. 네. 자, 일단 몇 단이라고 하는 것만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db ms output 점 put line 이제 연습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는 x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단.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x가 2예요. 2단이라고 출력하겠죠? 루프가 끝났으니까 다시 while로 다시 가겠죠? x가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10보다 작죠. 그럼 또 2단. 엔드 루프 다시 올라가서 또 2단. 엔드 루프 또 올라가서 또 2단.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루프 올라가기 전에 x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값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주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죠? 그럼 2단, 3단, 4단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만 먼저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단, 3단, 4단, 제일 마지막에 9단 이렇게까지 나왔죠.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y가 1부터 시작해서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코드를 반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초기화가 되지 않은 변수가 있는데 y는 곱해줄 숫자잖아요. 그죠? 곱해줄 숫자니까 1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부터.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건식이. 자, 우리 2단은 언제까지? 2까지. 그러니까 y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x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루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x가 2일 때는 y는 1부터 2까지 란 뜻이겠죠. 1부터 2까지 란 뜻이고 x가 만약에 3으로 바뀌었으면 y는 1부터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 2, 3 그죠? x가 4가 되면 y는 1부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여기 있는 변수를 여기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while 루프가 있으니까 end 루프가 있으면 돼요. 이거는 요 루프를 끝내겠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음. 자,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x 곱하기 y 출력하는 거잖아요. db, ms, out, put, 점, put, line. 어, 순서대로 x를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를 쓸 거고요. 곱하기 기호를 쓸 거고, 그 뒤쪽에 y를 쓸 거고요. y 뒤쪽에는 등호를 써줄 거예요. 등호 쓴 다음에는 곱하기 결과를 써주면 되겠죠? x 곱하기 y. 네.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루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죠? while 루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y 값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y를 1, 더하기 1을 하겠다라는 하는 코드가 있어요. 더하기 1.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1부터 2까지, x가 3일 때는 1부터 3까지, x가 4일 때는 1부터 4까지, x가 9일 때는 1부터 9까지. 그러면 여기를 그만큼 반복을 하겠죠. 그죠? x가 2일 때에도 출력할 거고, x가 3일 때에도 출력할 거고, x가 4일 때에도 출력을 하겠죠? 자, 여기가 끝나고 나면 몇 단에 대한 출력이 끝난 거니까, 단을 구별하기 위한 거 선 하나 정도만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db, ms, 이거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필요는 아니고요. 코드는 아니고. 끝 라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했어요. 자,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2단 어디까지만 출력했어요? 2 곱하기 2까지만 출력했죠. 여기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단은 3 곱하기 3까지만 출력을 했죠. 4단은 4 곱하기 4까지만 출력을 했고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서 8단 보시면 곱하기 8까지만 출력이 됐고요. 9단 보시면 곱하기 9까지만 출력이 됐어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제 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2시간,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좀 리뷰를 하면서 새로운 코드도 조금 만들어 드렸어요. 어, 여러분들 파이썬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보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이 코드가 파이썬과 비슷하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작성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예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세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내가 만든 코드가 어떻게 결과를 주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이런 코드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언어로든. PLSQL로든, 뭐, 파이썬으로든, 아니면 R이든, 어떤 언어로든, 동작하는 원리는 비슷해요. 포문이나 와일문이나 이런 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동작하는 방식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키워드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뭐 추가되는 문법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하시든지 간에 동작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프로그래밍 언어가 C라는 언어였었어요. C를 공부했고, 뭐, 그 다음에 자바를 공부했고, SQL도 공부하고, 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C에도 똑같이 while문이나 for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였었는데, 대학생 때였었는데, 루프 안에 루프 나오니까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써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뭐, x가 뭐 1일 때 y가 1, 2, 3으로 바뀌다가 x가 2가 되고 y가 뭐 또 1, 2, 3으로 바뀌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제가 공부하던 방식이에요. 또 진짜 루프가 while 루프나 for 루프가 동작하는 방식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연습장에다 손으로 썼어요. 네. 네, 코드를 보면서 x가 얼마지? 여기서 y가 얼마지? 여기서 뭐가 출력이 되지? 손으로 쓰면서 코드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코드 보면서 바로 이해를 하셨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루프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봤어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네, 새로운 주제로 좀 넘어갈 건데요. 처음에 오전 중에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레코드 그리고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일단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게요. 스컷 계정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일단은 어, 이 파일에서 다룰 내용을 먼저
예외 처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는 exception이에요, exception. 자, 가장부터 할까요? 컨트롤 S. 저는 지금 파일 번호가 20번까지 가 있어요. 20번. 제목도 exception이라고 할게요. PLSQL을 작성하시다 보면 오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류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오류가 문법적인 오류일 수 있어요. 문법적인 오류는 문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실행 자체가 되지 않는 코드. 예, 그런 것들은 문법을 수정을 문법에 맞게끔 문장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문법에 맞게 코드를 잘 작성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그리고 그런 경우들 중에서도요, 그런 경우들 중에서도 항상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들이 있고, 근데 똑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문법에는 맞는 문장이고, 똑같은 문장임에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게 예외죠.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 거를 처리하는 거를 예외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외 처리란 문법적인 오류가 없지만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게끔 프로그램 코드가 PL/SQL 블록이 PL/SQL 프로시저라고 할까요? 프로시저 혹은 뭐 블록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문법에 틀린 거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실행할 때, 실행할 때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똑같은 문장임에도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예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exception이라고 얘기해요. exception. 그런 exception을 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를 사용자 입력을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set. 세션마다 서버 아웃풋을 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일 바뀔 때마다, 그리고 여기 접속이 새로 생길 때마다 서버 서버 아웃풋을 on 하고 켜주시고요. 켜주시고. 사용자 입력을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는 accept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P라고 할게요. prompt라는 의미로. 넘버 1이라고 할게요. prompt라고 써주시면 되고, 프롬프트에 보여줄 문자를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도 입력을 받을게요. 두 번째 숫자는 num2라고 하겠습니다. prompt. 여기서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라인만 먼저 실행할게요. 열 번째 문장을 실행하면 이런 팝업 창이 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숫자 입력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여기 프롬프트에 메시지로 떠요. 그죠? 숫자를 입력해 보세요. 저는 100이라고 할게요. 100.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그 입력한 숫자가 어디에 저장이 돼요? p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번째 라인을 실행을 할게요. 여기 똑같이 두 번째 숫자 입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였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5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숫자가 첫 번째 입력한 숫자는 p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한 숫자는 pnum2라고 하는 숫자에 저장이 됐어요. 자, 얘네들을 declare, begin, end 프로시저 안에서 PLSQL 블록 안에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변수 하나 만들까요? vnum이라고 할게요. 넘버 타입 저장할게요. 자, 프롬프트에서 입력받은 거를 지역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을 때 특별한 기호를 써야 된다 그랬죠. 무슨 기호 써야 된다 그랬어요? and, and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전역 변수예요. 요 스크립트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변수예요.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올 때에는 and를 쓰셔야 돼요. and를. 마찬가지로 vnum 2번이라고만 할게요. 여기는 and pnum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따로 선언하는 이유는요. 비긴에서는 지역 변수만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요 비긴 안에서는 얘네들을 사용하려고. 네, 자 여기에서 출력문 하나만 넣을까요? 네, dbms output 점 put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l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v num 1번 출력을 해보고요.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쉼표로만 구분할게요. 쉼표로만 구분한 다음에 v 넘 2번. 이렇게 출력하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 문장을 실행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105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입력한 거 100이었고요. 여기 입력한 거 5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100하고 5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를 더 넣을게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게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넘버 타입. 타입은 넘버 타입. 네, 그리고요. 이 result는 계산을 해서 값을 넣을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해서 넣을 거냐면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로 나눠서 나눈 값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나눈 값을 여기다 넣을 거고요. 요거를 밑으로 좀 내릴까요? 밑으로 내릴게요. 위쪽에서는 출력을 조금 다듬어 보죠. 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랬었는데 자, V 넘버 1은 하고서 여기다가 V 넘버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쉼표 붙여주고 그리고 V 넘버 2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V 넘버 2번 출력하고 그 다음 요거를 출력한 다음에 나누기를 할 거예요. 나누기를 할 거고 dbms output put line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 나누기 결과라고만 할까요? 나누기 결과는, 뭐, 아니면은, 뭐, 넘버 1 나누기 넘버 2. V.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주고, 그럼 여기다가는 붙여줄 때 뭐만 붙여주면 될까요? V, result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declare부터 begin, end까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네. 여기는 다시 실행할 필요 없어요. 그죠? 바뀌지 않아요. 그죠? 넘버 1에는 100이 들어가 있고, 넘버 2에는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00 나누기 5란 뜻이잖아요. 100 나누기 5니까 20. 맞죠? 그죠? 음. 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declare, begin, end 형식 잘 맞춰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선언 부분들도 잘 되어져 있고, 할당하는 것도 잘 되어져 있고, 출력문에서도 문법적인 오류 없이 작성을 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장된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기 11번째 라인만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11번째 라인 실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라고 하죠. 자 여기다 0을 입력하세요. 0 그리고 확인 그리고 밑에 있는 declare부터 end까지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1번은 바뀐 게 없죠. 프롬프트 2번만 바뀌었어요. 그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때 뭐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실행된 코드를 보시면, 비긴에서 첫 번째 문장은 실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 출력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넘버 1은 100, 넘버 2는 0. 그죠? 여기 출력문이 잘 나왔어요. 근데 뭐 하다가 오류가 났을까요? 나누기 하다가. 0으로 어떤 숫자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수, 이거 나누는 숫자란 뜻이야. 나누는 숫자가 0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예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 자체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바꾼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사용자가 0을 입력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0을 입력하지 마세요라고도 안 했고, 0을 입력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라도 사용자는 0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입력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PL SQL 프로시저가, PL SQL 블록이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마지막 요 세 번째 라인까지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세 번째 라인이 실행이 안 돼 버리는 그러면서 오류다라고 하고서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처리해서, 이런 거를 처리해서 적어도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는 막아버리자.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사용자한테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보여주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든가. 예, 그런 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예외 처리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쪽에서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렸던 게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실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상황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예외 처리예요. 예외 처리에서 해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그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5분 정도 쇼트 하도록 할게요.